에피소드 1. 존의 한국 기행, 한국 불고기 오해. 미국에서 온 존은 한국에 첫 여행을 왔다. 한국의 풍경, 문화, 그리고 특히 음식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는 고향에서 많이 듣던 김치와 비빔밥을 먹어보고 싶어 했고, 어쩌면 불고기도 시도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관광을 마친 후 길거리에서 발견한 중국 식당에 들어갔다. 메뉴판을 보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불고기. 존은 그 글자가 낯설지 않았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음식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었다. 그는 기다리던 순간이었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 불고기를 주문했다. 불고기 하나 주세요. 존은 한국어로 말해보았지만 발음이 조금 어색했다. 그래도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주문을 했다. 중국 식당의 사장님, 왕 사장은 잠시 당황하며 그를 쳐다봤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고기라는 음식은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아니, 여기 중국집인데 왜 불고기를 시키는 거야? 여기서는 불고기 안 팔아. 조는 자신이 잘못 주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말했다. 아, 그럼 불고기 대신 다른 한국 음식을 좀 시켜도 될까요? 하지만 왕 사장은 이미 화가 나기 시작했다. 여기 중국 식당인데 왜 한국 음식을 시켜? 다른 곳 가서 먹어. 조는 순간 놀라며 사장의 반응이 너무 강하다고 느꼈다. 그가 아무리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해도 식당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사과하려 했지만 김 사장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이 자식이 당신 같은 외국인이 와서 왜 우리 가게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주문해. 내가 말한 대로 해라. 기분이 상한 조는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음을 깨닫고 당황한 나머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계속 언성을 높이는 사장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존이 말을 꺼내자 왕 사장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다. 뭐? 경찰? 그게 말이 돼? 왕 사장은 거의 소리쳤다. 여기서는 내가 가게 주인인데 내가 뭐라 하면 그게 법이지. 외국인이라서 뭐든지 다 되냐?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존에게 차분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존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이 한국 음식에 대해 관심이 많아 한국식 음식을 먹고 싶었던 점, 그리고 단순히 불고기를 주문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왕 사장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로 말했다. 이 자식이 외국인이 여기서 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여기 중국집인데 왜 한국 음식을 주문해요?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경찰은 왕 사장의 말도 듣고 존의 말도 확인한 후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그리고 경찰은 왕 사장에게 말했다. 사장님, 이곳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곳입니다. 불고기를 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객에게 과도하게 화를 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국 경찰은 양측의 상황을 중재하며 왕 사장에게 말하기를 고객의 요구를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물론 왕 사장은 여전히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지만 경찰이 주의를 주자 결국 상황은 진정되었다. 존은 경찰이 처리한 덕분에 더 이상 불편함 없이 식당을 떠날 수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한국 식당을 찾아보기로 했다. 다음엔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먹어야겠다며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에피소드 2. 불고기와 춤의 만남. 존은 미국에서 온 관광객으로 한국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 한국의 음식, 문화, 풍경을 모두 경험하고 싶었다. 다음 날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길을 걷다가 눈에 띈 중국 식당을 다시 발견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나오는 번화한 식당이었다. 중국 음식도 좋지만 오늘은 불고기가 먹고 싶네. 조는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식당에 들어가자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중국식 음식의 다양한 메뉴들이었다. 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인기 있는 불고기를 시켜보고 싶은 마음에 메뉴판에서 불고기 항목을 찾아냈다.
조금 의아했지만 아무래도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다. 불고기 하나 주세요. 존이 당당하게 주문했다. 주문을 받은 사장님은 다소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중국집에서 불고기를 주문하는 일이 드문 일이라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여긴 중국집이에요. 손님, 불고기는 저희 메뉴에 없어요. 왜 이런 걸 시키시는 거죠? 존은 당황하며 말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사랑해서 불고기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요. 사장님은 잠시 고민한 뒤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불고기 대신 다른 메뉴로 주문하시겠어요? 그러나 존은 여전히 불고기를 먹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윽고 사장님은 급기야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왜 여기 중국집에 와서 불고기를 시켜? 여긴 중국 음식만 파는 곳이라고요. 사장님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갑자기 식당 안을 휘저으며 격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도 차이나 전통춤이었다. 존은 잠시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다. 사장님은 팔을 크게 휘두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옷자락이 휘날리며 춤의 동작이 점점 더 격렬해졌다. 이게 중국집의 룰이야. 여기서 불고기는 절대 없어. 사장님은 춤을 추면서도 계속해서 소리쳤다. 그가 추는 춤은 마치 중국 전통의 격렬한 무술 동작처럼 보였고 존은 그 광경에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런데 이 춤은 단순히 사장님의 화풀이가 아니었다. 그의 춤은 마치 자신의 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전통 춤의 동작 하나하나가 음식을 대하는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 듯 그가 추는 춤은 점점 더 우렁차게 그만큼 더 격렬하게 펼쳐졌다. 이건 내 가게야. 이건 내 나라의 음식 문화야. 사장님은 춤을 추며 눈에 띄게 흥분했다. 불고기 같은 건 여길 벗어나서 먹어야 해. 내가 말한 건. 그러나 그의 춤이 점점 더 과격해질수록 사장님의 눈이 점점 빨개지며 마치 그의 몸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움직여서 그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저 춤의 세계에 빠져들어갔다. 존은 잠시 동안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이 일이 점점 더 흥미롭게 느껴졌다. 비록 불고기를 먹으려 했던 그 순간이 이렇게 엉뚱하게 전개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이상한 중국집에서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았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사장님은 겨우 춤을 멈추고 헉헉거렸다. 그는 존에게 쏘아보며 말했다. 좋아요. 불고기 드시고 싶다면 다른 식당을 찾아보세요. 여기서는 내 음식 문화가 우선이에요. 존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장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비록 불고기를 못 먹었지만 그는 그 춤을 통해 어떤 고집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 춤은 정말 멋졌어요. 존은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하지만 이제 가요. 나도 좀 쉬어야겠어. 존은 그 자리를 떠나며 이 기이한 경험을 떠올리며 웃었다. 그는 결국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없었지만 그날의 일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독특한 추억이 되었다.